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중독을 파헤치는 남자, 전남대 심리학과 황석현입니다. 지난번에는 인터넷 중독의 원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렇다면 인터넷 중독 중 가장 많이 발견되는 인터넷 게임 중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특히 이 주제는 나는 인터넷 게임 중독자인가? 라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터넷 게임 장애와 인터넷 게임 중독은 그러면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가? 영어로 이 인터넷 게임 장애는 인터넷 게이밍 디스오더, 즉 IGD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터넷은 게임을 하는 매체이고 또 게임은 그 매체 속에 제공되는 그 콘텐츠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게임 장애는 이러한 인터넷과 즉 매체와 콘텐츠, 게임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매체와 콘텐츠를 구분해버리면 인터넷 게임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 두 가지가 즉 인터넷의 특성과 게임의 특성이 함께 제시되는 것이 바로 인터넷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터넷 게임 위험군, 즉 인터넷 게임 중독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명칭은 실제로 중독이라고 하면 편견과 낙인이 붙여지기 때문에 이 중독 전문가들이 중독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인터넷 게임 위험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텐데요. 여기서 인터넷 게임 위험군이라는 것은 실제로 중독에 해당하는 그러한 행동 양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중독 전문가들은 중독자들이라는 표현보다도 위험군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자칫 낙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피하는데, 따라서 여러분들은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중독에 해당할 만큼 그러한 양상을 보이는구나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중독에 해당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을 보이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은 하루 평균 이상을 인터넷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75%가 게임을 한다고 보고했는데요. 이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 중에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주로 게임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임의 장르는 대규모 실시간 유저 온라인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MMO라고 하는 Massively Multi User Online이라는 건데, 실시간으로 많은 유저들이 동시 접속해서 하는 게임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기 FPS, 슈팅 게임이죠. 그 서든과 같은, 서든데스와 같은 그런 슈팅 게임과 MMO, RTS, 실시간 전략 게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그리고 MMORPG, 실시간 롤플레잉 게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 게임 장애는 어떤 기준으로 진단이 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세계보건기구의
이 최근에 ICD-11이라는 진단 이 기준을 제시하면서 거기에 인터넷 게임 장애를 포함시켰습니다. 그 인터넷 게임 장애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아래와 같은 역기능적 게임 패턴이 12개월 이상 지속되고 심리적 고통이나 사회, 가족, 직업 또는 기타 중요한 삶의 영역에 유의한 손상을 초래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진단 기준이 제시되는데 이 세 가지 진단 기준만 제시되는 이유는 여러 임상가들이 이 진단 기준을 토대로 융통성 있게 진단할 수 있도록 한 그 결과입니다. 첫 번째 진단 기준은 통제력 손상입니다. 우리가 다른 중독에서 봤듯이 게임을 줄이거나 끊으려는 시도를 했을 때 그런 노력이 빈번하게 실패하는 것, 그리고 또 계획한 것보다 더 오래 또는 더 강렬하게 게임을 하는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단 기준은 일상생활에서 다른 관심사나 활동보다 게임이 점차 더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경우 여기에 해당하고요. 마지막으로 개인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지속하는 경우 이 인터넷 WHO 즉 세계보건기구의 인터넷 게임 장애 진단 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터넷 게임 장애라고 했다고 해서 다른 게임이 이렇게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콘솔 게임, 닌텐도와 같은 그런 게임이나 오락실 게임도 사실 이러한 그 인터넷 게임 장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게임으로 인해서 그런 유형의 어떤 게임으로 인해서 통제력이 손상되거나 일상생활에서의 다른 관심사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거나 또 그로 인해서 개인 또 주변 사람들에게 유의미한 그러한 손상을 초래했을 때 이 인터넷 게임 장애 진단 기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젠 인터넷 게임 장애 또는 인터넷 게임 중독과 함께 자주 발견되는 그런 질환이나 공병 장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울증 그리고 불안 장애가 함께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부정적인 감정 상태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인터넷 게임을 그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성격 장애의 경우 경계선 성격 장애와 같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 그런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ADHD 또 충동 조절 장애 등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의 경우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으로 인해서 인터넷 게임을 많이 활용하고요. 특히 인터넷 게임상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여러 자극들이 또 조작이 요구가 여러 자극들이 제공되고 여러 조작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인터넷 게임에 더 많이 빠져드는 그런 성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학습과 관련된 장애, 특히 좌절감, 열등감을 경험하는 그러한 청소년일 경우 그것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인터넷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문제를 겪는 그런 청소년인 경우 이러한 스트레스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빠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게임에 빠져들면서 점차 이 사회적 기능이 손상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처음에는 인터넷 게임을 탐색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그 게임을 잘하게 되면서 숙련도가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서 게임 속에서 성취감 그리고 몰입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더 강력한 그러한 몬스터를 죽이거나 또 더 강력한 그런 아이템을 습득하게 되고 레벨이 증가하면서 인터넷 사용 시간이 증가하고 더 어려운 그런 미션을 수행하면서 다른 사람들 또 클랜 멤버들과 함께 하는 그런 시간과 상호작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실 속에서의 관계와 그 의사소통 시간이 점차 줄어들게 되죠. 이러한 그 양상이 증가하면서 현실 사회 속에서의 사회적 기능 그리고 기술을 학습할 기회와 어떤 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이런 기술이 발달하는 그러면서 점차 사회적인 기능 그리고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고요. 그런 시간이 증가하면 할수록 또 지속되면 될수록 청소년들은 점차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발달되지 않고 저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탐색적으로 게임을 시작했는데 더욱더 몰입하면서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런 양상이 지속되면서 다른 사람들을 현실 세계에서 잘 만나지 않고 그리고 또 대화도 잘하지 않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시간 보내는 게 더 이상 즐겁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인터넷 게임에 심취해서 중독이 되면 이런 청소년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이게 되는데요. 자존감이 낮고요. 또 성취감도 낮습니다. 또 많은 부정적인 정체성을 보이는데 우울, 불안, 초조, 지루함 등을 잘 참지 못하는 그런 성마른 성향을 보일 뿐더러 인터넷 사용 시간이 이제 많아지고 길어질수록 처음에는 정보를 취득하고 또는 공부를 위해서 학습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한 것이 점차 그 시간이 줄어들고 반대로 게임, 동영상 시청 등 또 오락적인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시간이 더욱 늘어가게 됩니다.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공부를 싫어하고 또 일상생활이나 취미 등의 현실 공간의 활동에 흥미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신체 증상도 나타나게 되는데 시력이 저하되고 어깨 통증, 또 손목 통증 등이 발생하고 심장박동, 또 혈압의 증가와 같은 다양한 그런 신체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나는 인터넷 중독자인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얘기한 이런 특성들을 좀 살펴보면 나도 과연 낮은 자존감과 낮은 성취감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을까.
과도한 인터넷 게임으로 인해서 현실 세계를 도피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또 이런 사이버 스페이스에, 사이버 공간에 나의 정체감이 또 나의 관계가 현실 세계 속에서의 나의 모습과 나의 관계보다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기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인터넷 게임 중독자는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또는 평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인터넷 게임 장애 그리고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주제를 바꿔서 성중독에 대해서 다룰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강의도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